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효과적인 트레이딩 전략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상황에 맞춰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전략에는 볼린저 밴드 그리고 RSI 이 두 가지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린저 밴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지표는 사용하기가 정말 간단하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기에 직관적이어서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트레이딩 뷰로 들어와서 왼쪽 상단에 지표 탭을 클릭하고 볼린저 밴드를 검색합니다. 자,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기본 설정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에는 약간의 설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인풋으로 들어와서 길이 부분을 30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이 2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모습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부터는 자유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베이시를 굵은 노란색, 어퍼와 로우어 부분을 굵은 파란색,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제거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설정한 길이인 30만큼의 캔들을 되돌아보고 이에 따른 평균값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 선과 위쪽 선은 표준 편차선입니다. 단어가 어려운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이제부터 RSI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왼쪽 상단의 지표 탭을 눌러 상대 강도 지수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이제 RSI가 추가되었으니 설정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모습 부분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칸의 체크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퍼 밴드의 부분을 75로 변경해 주고 로어 밴드의 부분을 25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인풋으로 넘어와서 RSI 길이를 13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먼저 RSI는 시장이 현재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아까 설정했던 75 라인 위에 있다면 시장은 과매수 상태에 있고 25 밑에 있다면 시장은 과매도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신뢰성 있게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할 때 우리는 평균 회귀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평균 회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회귀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회귀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극단적인 값 출현 이후에 다시 평균 값으로 돌아가는 걸 뜻합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인다면 그 이후에는 가격이 다시 평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평균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인 노란색 이동평균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올라가면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밑으로 내려가면 롱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하나만으로 정말 이렇게 진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표의 신뢰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RSI를 앞서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은 볼린저 밴드보다 여러 번 위아래로 움직였으며 많은 거짓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입을 했다면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진입 조건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RSI가 극단적인 값에 도달할 때 진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아래를 움직이고 동시에 RSI가 25 이하의 값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만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입니다. 숏 포지션 경우에는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올라가고 RSI가 75 값을 넘는 경우에만 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는 가격이 볼린저 하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RSI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SI가 2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RSI가 25 이하 부근까지 떨어졌다면 이곳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노란색 이동평균선인 평균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매법 같은 경우에 꼭 알아야 할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다음 팁은 이 매매법으로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냐 없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횡보할 때입니다. 보통 모든 트레이딩 전략들은 시장이 횡보할 때는 거래를 쉬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아래로 떨어지고 RSI가 25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서 포지션을 진입하신다면 큰 손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격이 크게 움직이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작은 요령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단의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가깝고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차트가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RSI가 변동성이 크지 않고
극단적인 값이 출현하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한동안 이런 분위기로 움직인다라면 이후에 가격이 특정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채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떨어진 이후에 다음 차례에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전의 저가보다 더 낮아지지만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RSI는 오히려 값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이전보다 더 낮은 저가를 형성했지만 RSI는 더 높은 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다이버전스라고 말합니다. 높은 확률로 거래에 진입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전에 RSI가 25 미만이었고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아래로 떨어졌다면 더욱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가격이 반전되어 최고가를 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진입 시그널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추가로 ATR 값이 평균보다 높은 구간에서 시그널이 발생되게 만들었으니 변동성이 낮은 구간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표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표는 100%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조금 더 편리함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과 소식들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